변호사비 500만 원 들어가는데 250만원대 못 받는다고 협회 공제금. 그거 다 포기했어요. 협회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가 알려준 거예요. 그 소송하면 2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변호사비는 너는 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알아서 해라. 오히려 손해보고 하든지 소송. 안 하려면 포기하라. 그럼 뭐 열받고 흥분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. 다 포기했어요. 40억 손해를 입었지만 그 40억을 어떻게 손해 입었냐면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세입자한테는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돌려막기 해가지고 40억 피해를 입혔다고 나중에 결국 터져가지고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내년에는 3억으로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건 할 때마다 차라리 뭐 가입하면 이제 협회는 아닌데 그래서 귀찮겠죠. 맨날 가입을 받아주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입 한 건 계약할 때마다 뭐 예를 들면 몇천 원 내고 하라고 하면 그거는 별 부담 없잖아요.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그 대리운전 이런 거는 한 건 할 때마다 그 계약을 하더라고. 자동차 보험 대리운전 할 때마다 그 종료 버튼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그 뒤에 사고 난 거는 배상이 안 돼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불만이 있더라고. 나는 1년 내에 한 건도 못 하는데 공제가입하는 거 100건 한 사람이나 한 건도 못 하는 사람이나 왜 똑같냐. 자동차는 적게 탄 사람은 더 적게 내는데 보험료. 저한테 왜 따지는데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. 그 말도 일일이 있고 타당하긴 하죠. 타당하긴 한데 어쨌든 다른 보험하고는 달리 우리 개업공개사님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결국 부상권 행사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님들이 다 토해내야 되죠. 그 이유는 개업공개사님들은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과실뿐만 아니라 일부러 사고 낸 경우도 보험금을 준다고요. 근데 자동차 보험, 화재보험, 생명보험은 일부러 사고 낸 거,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보험 안 주죠. 생명보험 들어놓고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안 준다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에 차를 대놨는데 음주운전해서 차를 박아놓고 아예 빼지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고. 아침에 깜짝 놀래가지고 출근해야 되는데 늦었어. 그날 지각했는데 그 보험회사에 전화하니까 이거 음주운전한 것 같다. 차에 받쳐가지고 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그 박아놓은 차 전화번호하고 달라더라고. 그 앞에 유리창에 붙어 있잖아요. 그 전화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물어봤나봐요. 음주운전 했습니까? 물으니까 신고했나봐요. 차를 그렇게 박아놔놓으니까.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. 그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보험 안 되니까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괜히 알려줬어. 제가 이제 다음부터 절대 운전했다고 안 알려줘야 되겠다. 알려주면 보험이 안 되는데 내가 못 받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라 하더라고요. 대박. 그 자동차 보험은 일부러 사고 낸 거, 음주운전하는 거 이러면은 보험이 안 된다고요. 근데 개업공개사는 일부러 사고 입힌 것도 보험금을 주니까 구상권 행사합니다. 구상권 행사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개업공개사님이 내가 손해 입혔음을 확인합니다. 2억. 그래가지고 협회 공제금 받아가지고 2억 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극단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.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결국은. 구상권 행사를 안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. 지금 뭐 아마 협회 지금 공제금 나가는 게 한 1년에 100억 가까이 되나 보더라고요. 그 받는 금액은 한 300억 정도 돼요. 공제료는 24만 8천 원씩 11만 8천 명이니까 한 10만 명 받으면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나가는 게 100억 정도 되면 협회는 적자겠어요? 흑자겠어요? 흑자. 적자입니다. 협회는 적자. 왜? 비용으로 다 쓰고 그 공제가입 비용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협회 직원들도 있잖아요. 사업비로 쓴다고요. 생명보험도 들어놓고 해약하면 가입한 사람은 손해지만 보험회사도 남는 게 없어요. 나가는 돈 100억이래. 별로. 수납고 청구하면 그 100억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. 요즘 되게 그 회수가 쉽지 않은 거지. 그럼 얘는 계속 부가가치세 따로 받아도 되고요. 맨 밑에 이게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죠. 네. 제가 전라도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 그 강의하러 갔다가 원장님한테 그냥 설득당해가지고 미분양된 걸 하나 분양받았어요. 그 보니까 원장님이 MDM 1000만 원 받았더라고. 나중에 알고 보니까. 그럼 1층인데 완전히 맨 마지막까지 악성 미분양이다. 다른 사람 다 입주했는데 그럼 싸다고 하라고 해서 그냥 그때 1억 3천인가 2002년도에 1억 3천인가 주고 들어갔어요. 35평 아파트를. 근데 들어가자마자 살기 싫어가지고 페인트 냄새는 나고 지금은 새집 정원분위기 청소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페인트 냄새 나더라고요.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살기 싫어서 나가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고요. 그랬는데 제가 3번에 군포시에 3번에 분양을 받아놨는데
입주하기 3개월 전에 팔렸어요. 그래서 그 산 사람한테 3개월만 더 살자. 월세로 달라면 월세를 주고 전세로 달라면 전세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. 그래 하라더라고요. 근데 그 소개를 누가 했냐면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,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도 강의를 했으니까 수업 듣던 분이 중계를 했는데 그분이 제 사정을 제가 다 말했으니까 솔직하게 난 무조건 이사 가야 된다. 그러니까 다시 작업을 했더라고. 저희 나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해라. 그러니까 주인이 산 사람이 우리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돼서 안 되겠다. 계약 깰라면 깨고 계약금 다 돌려 계약 깨면은 뭐 그냥 없던 걸 하고 깨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러더라고요. 그럼 저는 꼭 팔아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3개월 동안 그 짐 이사짐 센터에 맡겨놓으니까 하루에 5,000원 달라더라고. 20년 전에 보관료 지금은 한 만원 얼마 해요 지금은 보관료? 지금도 5천, 3천, 5천. 지금도 5,000원이에요? 20년 전에도 5,000원 밖에 안 했는데 그 이사짐 상태에 맡겨놓고 어디 뭐 모텔에 돌아다니면 자 어떻게 했는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.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업 공개사님이 작업을 했더라고.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,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. 저 내보내고 다른 사람 받으면 다른 사람 받은 사람 다른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받고 또 그 임대인한테 받고 1타4피인데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님들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고.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동일 점유계정 민법에서는 점유계정이라고 하죠.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, 어떤 개업공개사님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. 팔고 자기는 거기서 산다고 안 했대요, 매도인이. 그런데 그래서 매수인이 사가지고 지금 이제 세를 아직 완전 잔금 치르기 전에 세를 그 임대 매물을 내놨나 봐요.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판 주인이 다른데 알아보니까 전부 다 올라가지고 그냥 이사비만 드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여기서 눌러 살겠다 이렇게 했대요. 그래서 개업공개사님 그러면 임대차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100만원 더 달라 했대요. 줬더니만 나중에 내용 증명 온 거예요. 중개보수 초과로 민원 등록관청에 민원 넣고 고소하겠다. 등록관청 이런 말을 하면 무서워요, 안 무서워요? 무서워요. 일반인들은 등록관청 이런 말 안 쓰잖아요. 근데 등록관청에 민원 넣겠다니까 무섭잖아요. 사실은 개업공개사님에게 가장 무서운 게 고발하는 것보다 등록관청 해가지고 행정처분 받는 게 더 크고 업무정지 등록 업무 못하는 게 가태를 내는 게 더 낫죠. 차라리 돈을 떼올 수 있지만 업무정지되면 문 닫아야 되는데. 그래서 어쨌든 거의 동일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100만 더 받았는데 내용 증명 와가지고 그러면 받은 저보고 묻더라고.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되나요? 묻길래 굳이 저한테 해석을 안 한다면 초과될 개연성이 있습니다. 동일한 기회인지 여부인데 다른 데서 살다가 왔다면 하루라도 다른 데가 살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그거는 따로 받아도 되겠죠. 다른 데 산 적이 없고 계속 연결해서 살기 때문에 동일한 중개사물, 동일 당사자, 동일한 기회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굳이 저한테 해석하라면 이렇게 했더니만 그럼 어떻게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?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등록 취소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00만 원 받으면 돌려준다고 하니까 받고 나서 안 된다 3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 들어간다. 어머.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요. 줘야지. 그걸 줄 때는 앞으로 입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고 이런 거 합의서 같은 걸 바꿔줘야 돼. 그냥 돈만 보내놓으면 저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쁜 여자분 차를 제가 뒤에서 박았어요. 그래가지고 명함 줬어요. 명함 줬더만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했더라고요. 저는 혹시 뭐 데이트하자고 연락 올까봐 뺑소니로 신고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. 차라리 그 자리에서 돈을 주려면 합의 뭔가 문수로 받고 이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거 뭐 바꿔줘야 된다고요. 돈 주려면.